시민권자 불법 체류 배우자 임시 체류 신분 신청 접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뉴욕 교협이 오는 금요일부터 3일간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개최합니다.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52세 남성이 목에 칼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0년 정치 역정을 마무리하는 감동의 연설을 펼쳤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립국자와 자녀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 접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시민권자 배우자 및 자녀의 임시 체류 신분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통과될 시 3년 동안 적법 체류가 가능하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정식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에 들어왔어야 하며 201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미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합니다.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과 이미 추방 명령이 나와 있는 사람 또한 임시 체류 신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시 체류 신분은 온라인으로 I-131F라는 폼을 사용해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입증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신청자는 거주기간 증명서류와 결혼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민권센터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서비스와 관련된 신청 케이스에 있어서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나 또는 가족관계 또는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도 관건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들의 경우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기록, 정확히는 지난 행정명령이 발표됐던 2월 17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했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동안 살찌면서 이용했던 은행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또는 하다못해 커네디슨 빌이나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3년 기한의 임시 체류 신분을 받고 노동허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오는 금요일부터 사흘간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개최합니다. 23일부터 3일간 퀸즈 프라미스 교회에서 50주년 희년을 기념하는 뉴욕 교회협의 복음화 대회가 개최됩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회장 박태규 목사를 필두로 현재 뉴욕 500여 개 교회가 연합해 교회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교협은 제주 제1교회 담임 목사인 김홍양 목사를 초청해 희년으로 자유하라는 주제로 3일간 복음화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같은 기간 어린이와 차세대를 위한 어린이 할렐루야 대회도 개최, 임지훈 목사가 The Truth Will Set You Free의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뉴욕 교협의 박태규 목사는 신앙의 회복, 목회의 회복, 영적 회복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계가 팬데믹 지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교회들이 사실 너무 많고 지쳐있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한 이 희년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같이 누리고 이번에 김홍양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한 그런 이유도 있어요. 교회협의회에서는 이번 희년에 영적인 희년을 우리가 다 누려서 성도는 신앙의 회복, 목사님들은 목회의 회복,
지역사회는 영적 회복, 이것을 위해서 목표로 지금 50회기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음화 대회는 퀸즈 프라미스 교회에서 23일과 24일 오후 7시 30분, 25일 오후 5시에 개최됩니다. 또 교역자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뉴욕 교협은 가족과 형제들이 하나님이 선포한 희년에 다 함께 영적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맨하탄 한 지하철역에서 52세 남성이 목에 칼을 맞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오늘 오전 3시 35분경 이스트 할렘의 96번가 렉싱턴 애비뉴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2세 남성이 한 남성 용의자에 의해 목에 칼을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 5시경 로어 맨하탄에서도 한 남성이 괴한에 의해 칼에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브루클린 브릿지 시청역으로 진입하던 4번 열차 안에서 한 괴한이 29세 남성의 팔을 칼로 그었으며 이후 괴한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일련의 사건들로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예상을 깨고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전격 출격, 자신의 정치 인생을 회고하고 해리스 당선을 위한 미랄이 되겠다고 선언, 감동을 연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시카고 전당대회 첫날 마지막 연사로 등단, 지난 50년 동안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자신은 진심으로 미국을 사랑했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자신이 헌신한 것에 100만 배에 달하는 사랑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딸 애슐리의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올라 눈을 감은 채 딸을 안아준 뒤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당원, 대의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사랑한다 조를 외쳤으며 바이든은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5분 동안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이 인생의 시작이자 중간이자 끝이며 자신은 국민을 가족처럼 사랑했다고 말하고 질 바이든 가족 등을 소개하고 무대로 불러냈으며 최고의 날은 우리의 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다며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려 50분간 연설을 이어가며 트럼프보다 더 많이 거짓말을 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는 미국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세계 리더십의 키를 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대선의 쟁점인 낙태 문제와 관련해 여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트럼프에게 보여주라며 해리스를 선택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며 자신의 생애 최고의 결정이라면서 해리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여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많은 실수를 했지만 나라에 내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쳤다고 말하며 사실상 50년 정치 역정의 마감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 인생의 고별을 선언했고 해리스와 팀 월스 등은 감동이 북받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을 해리스에게 횃불을 넘겨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50년 정치 역정을 마감하는 고별 무대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임팩트 있게 퇴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72년 29살의 나이에 미 역사상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됐으며 그 뒤 연달아 육선을 했고 2008년부터 8년간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으며 2020년 대선 도전 3수 끝에 역대 최다 득표를 하며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대의원들은 땡큐 조라는 검은색 배지를 달고 무한의 감사를 표했고 바이든은 자신과 고락을 같이 한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며 무대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딸 예슐리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미국 제46대 대통령을 소개한다는 달달한 말로 감동을 자아냈고 두 사람 모두 간신히 울음을 참다 끝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쉽사리 말을 잇지 못한 채 열광하는 관중을 천천히 둘러보며 손을 흔들고 흐뭇한 표정을 짓는 등 감회에 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도
또 깜짝 등장해 이번 주는 매우 위대한 주다.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바이든의 역사적 리더십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또 객석에 있던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모습이 포착되는 등 전당대회장 전체가 감동으로 물결쳤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등단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바이든은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라며 잠시 그를 위해 경의를 표하자고 제안해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격,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가운데 바이든 외에 거물급 인사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해리스 지지 연설을 펼쳤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미국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며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수호자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흑인 여성 최초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셜리 치첨을 언급하며 그녀의 결단 덕에 자신을 비롯해 수백만 명의 위대한 꿈을 품게 됐으며 오늘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16년 자신은 6,600만 표를 받았으며 그 뒤에도 미래를 향한 우리의 행진은 이어졌다면서 지금 자신과 해리스의 어머니가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며 해리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해리스는 결코 독재자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꼬았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금 우리 모두는 가장 높고 가장 단단하며 가장 마지막인 천정을 부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유리 천정의 반대편에서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선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젯밤 민주당 전당대회에 쏠린 미국민들의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SNS에 해리스가 팍스 TV 토론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는 등 맞불을 놓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금 9월 4일 팍스뉴스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비판했고 이때는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 하이라이트가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전개는 놀랍지 않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토론에서 입장을 바꿨던 전략에 대해 해명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거부로 팍스뉴스 토론이 무산됨에 따라서 같은 시간은 팍스TV가 생중계하는 타운홀 미팅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뒤 바이든과의 토론 일정 합의는 무효이며 9월 4일 친 트럼프 매체인 팍스뉴스 TV 토론을 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당초대로 9월 10일 ABC 방송 토론을 주장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계속 팍스뉴스 토론도 하자고 압박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사태로 대선판이 리셋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토론회를 해리스의 기세를 꺾는 전환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삿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대폭 수정,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폐지할 것을 시사해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펜실베니아 유세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 웃기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으며 이는 폐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세액공제와 세금 인센티브 등은 일반적으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강요 기용 가능성에 대해서 그가 하려고 한다면이라고 말해 장관으로 발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처럼 친 머스크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정책이 테슬라 또는 미국 전기차 중심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강요로 입각하게 된다면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초 이른바 아래 공포로 극심한 폭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8일 연속 상승하는 등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8일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장 랠리를 기록했으며 이달 초 폭락으로 까먹었던 지수를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최고치와 약 4.3% 차이가 나며 S&P 500 지수는 지난달 중순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1.1% 격차로 바짝 따라붙였습니다. 또 다우존스 지수 역시 5일 연속으로 올랐고 엔비디아 종가가 130달러를 돌파, 다시 시가총액 2위에 등극했으며 이른바 대형 기술주 칠형제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이치뱅크는 수요 공급 등 시장 논리에 투자를 맡기는 고객이 크게 늘면서 지난주 하락폭을 완전히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의미하며 글로벌 증시 폭락 불과 2주 만에 재빠르게 회복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16일부터 4일간 은행, 보험, 연기금 등 대형 고객사 48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분의 3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며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항공사들이 중국행 수요 감소 등에 따라 항공편을 최대 60%까지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정보업체는 올여름 성수기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항공사의 항공편은 2018년 최고치인 13,000편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항공사의 중국행 항공편은 2019년 최고치 대비 30%만 축소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항공사가 서방 항공사보다 중국행 항공편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브리티시 항공은 이달 들어 런던 베이징 구간 운항을 중단했고 영국의 버진 아틀란틱 항공도 몇 주 전 유일한 중국 노선인 상하이 노선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또 호주 꽌타스 항공도 지난달 시드니 상하이 노선 승객이 항공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이 노선 운행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이처럼 중국행 항공편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경제 위축 등으로 중국을 오가는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러시아가 자국 영공 통과를 막으면서 우회 비행에 따른 연료 소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가 2022년 미국과 유럽 항공사의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시키면서 서방 항공기는 최소 3시간 더 비행 시간이 길어졌고 연료 소모도 많아서 러시아 영공 통과가 가능한 중국 항공사와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미주 출발 왕복 항공권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특가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 지역본부는 매년 봄, 가을 실시하는 여행 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가을 트래블마트 24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은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 사이에 출발하는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등 미주 출발 왕복 항공권을 최대 30% 할인된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뉴욕 왕복 항공권은 1,216달러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경품 퀴즈에 참여한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아이패드, 샘소나이트 커리어, 갤럭시 버즈, 이솝 여행 세트 등 풍성한 선물도 제공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325원까지 내렸다가 하루 전보다 80전 내린 1334.2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유명 TV 토크쇼 진행자 필 도나유가 18일 맨하탄 자택에서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이달 말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무려 9%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시애틀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이 베트남 전쟁 때 사용하던 구형 시크로스키 S-92에서 최신형으로 교체됐으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탑승했습니다.
지난 18일 밤 롱아일랜드 노스 바빌론 지역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31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금값이 폭등, 400온짜리 금괴 한 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미국인들의 이직률이 4.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조사가 실시된 2014년 7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급여와 복지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년 전 도입된 바코드 기술이 앞으로 3년 내에 1994년 발명된 QR코드로 바뀔 것으로 알려져 관련 기기 시장의 호황이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4분입니다. 한미중교회와 늘푸른 농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한인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제18회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 7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초청 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9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을 소풍 경로대잔치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가 오늘 23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나흘간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퀸즈 프라미스 교회에서 김옥량 목사를 초청해 희년을 자유하라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또 같은 시간에 임지훈 목사가 진행하는 어린이 할렐루야 대회도 진행됩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며 축복을 나누는 이번 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